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오늘의 국제지휘조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전편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과 부역자들 이어가지고 계속 시리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는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러한 국제 그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현재 싸우고 있는데, 현재 북한도 이 와중에 지금 핵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그 주변의 굉장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상당히 그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치 전쟁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 제 생각에는 당장 전쟁이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주변 강대국들, 심지어 북한까지도 지금 그 핵 개발과 그 대륙간 탄도탄을 미사일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 우리만 안일하게 있을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진정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어떤 많은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이후에 그 새로 보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모 정당의 여기 그 민주당 쪽 이 경선 안에서 보면은 그 조선족들이 그 투표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문자 유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요, 제 핸드폰으로 직접 들어온 겁니다. 왜 저한테 이거를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중국 거주 동포들이 움직이면은 사드 철회도 가능하고, 모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중국이 바로 그러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철회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뭐 이런 식의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유포가 되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 그 경선 때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중국의 조선족 동포가 우리나라 국내 정치, 즉 대통령 후보 선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입니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는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온 것은 그 지방 그 자치제 분권화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 분권화를 하게 되면요,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까지는 뽑을 수 없지만 지방의원 같은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 그 다음에 그 조선족이라든가 다른 해외 동포들도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각 지방이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분권이 되는데, 그 분권된 지역에 어떤 특정 외국인 교포들이 많이 살게 되면요, 그 지역은 독립적인 어떠한 정치적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에 그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헌법 개정이 지금 현재 여당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많은 차이나타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그 고려연방제에 가입해가지고 북한과 교류하려는 단체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굉장히 중국 쪽에서는 환대를 했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왜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의 그러한 이 문재인 정권 밑으로 새로 배정된 그 참모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그 김상곤 씨가 뭐라 말했느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와대 내부에는 주사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내부는 반미적 성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반미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해지려는 것은 너무나도 그 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중파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게 될수록 우리는 대중국 무역량도 확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대중국 무역량이 확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친중파 정치인들이 대중무역을 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SKT 중국 화웨이 장비 도입 추진에 업계 시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이동통신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KT, 그 다음 LG U+, 그 다음에 SKT. 이러한 3대 주요 통신사의 그 서버, 주요 서버를 화웨이 장비를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이미 집어넣었지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이 중국의 이 기업인 화웨이는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그 외화를 버는 그 국영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화웨이가 버는 수입은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국방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모든 통화, 우리가 전화 하루도 안 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365일 쓰는 이동통신사의 서버에다가 화웨이제 제품을 박는다면은, 물론 걔네들이 그 수입도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화웨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그 장비에 부품으로 들어가서 백도어를 만들어 가지고 해킹을 했던 전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의 부품을 우리나라가 굳이 무리하게 이 우리나라 주요 통신 3사에다가 박아가지고 이러한 제품을 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그 화웨이 제품을 집어넣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전 LG U+ 부회장이었던 이상철 씨죠. 이 사람은 친중파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LG U+ 다니던 시절에도요. 중국하고 아주 긴밀한 교류를 가졌고 많은 학술적 교류라는 차원에서 중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LG U+를 나온 다음에는 화웨이의 고문까지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LG U+ 재직 시절에 우리나라 주요 통신 3사에다가 화웨이 기판을 깔게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보안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정보 그 암호 이런 여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그 주도했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전직을 보면 또 예전에 KT 대표이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KT 대표이사, 그 다음에 LG U+ 부회장, 이 두 군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쪽 페이지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SKT에다가 화웨이 장비를 그 도입하는데 이 사람이 주도적이었다 그래요. 그 우리나라 3사 업체를 다 건드렸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재직 시절에 또 무엇까지 했냐면 스페인에서 열린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2017에 화웨이 부스에서 특별 강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재직 시절부터 화웨이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이 끝나자 바로 화웨이의 고문으로까지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스파이입니다. 산업 스파이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게끔 그 역할을 해주고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중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 연봉과 접대를 받으면서 아마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현재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의 자식들이 지금 심천경제특구라든가 북경에 가서 한국, 중국 기술 경제 기술 협력 교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기술 기업들을 중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뭐 사업 제휴를 맺는다 뭐 여러 가지 그 계약을 하면서 지금 한국의 기술을 쏙쏙 빼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은 나중에 다 버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한국의 친중 정권 그리고 그 친중 정권과 붙어 있는 경제인들이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요, 매국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100년 먹거리에 해당하는 수출 주요 그 핵심 기술들을 전부 중국에 넘기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상철 전 LG U+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결과 지금 중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있었던 그 삼성 핸드폰의 매출 실적입니다. 이거는 2013년도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이 2014년도만 해도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화웨이라든가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한국의 기술들을 야금야금 뺏어먹고 추적해보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삼성이 3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샤오미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다른 중국 회사의 제품들이 중국에서 1등 제품이 돼요. 근데 이 전세 역전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1년이에요. 보십시오. 2013년 3, 4분기 때 매출이 삼성이 나머지 중국 두 회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4년 4, 4분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 급격하게 영업 매출이 떨어지면서 바로 3위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출신 간부, 엔지니어, 연구소에 일하던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했죠. 즉,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의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갔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행위는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국가이익을 회수하는 매국 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의 자제들이 이것을 더 권장을 하고 이 사업에 끼어들어서 우리나라 기술을 해외 유출시킨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한국인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관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한국의 전자제품 시장을 급격히 추격해오고 있는 것은 중국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내부의 친중파들, 이 사람들이 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유출시키면서 이 일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친중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거 볼까요?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온갖 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그 제주도에 중국의 공안을 파견하자는 내용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민주당 의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윤병세 전 국방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 했죠. 근데 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뭔 놈에 검토할 게 있다고 이걸 검토합니까? 이거는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러한 사건은 과거에 있었죠. 바로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일어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뭐 동학혁명이다, 동학난이다, 뭐 동학운동이다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은 전 중립적인 용어로서 동학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동학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고종은 동학군을 제대로 제압을 못합니다. 왜? 그 당시 조선 말기에 고종, 그 다음에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의 부정부패와 매간매직에 극에 달아서 조선의 국군이 세했기 때문에 이러한 농민군 자체를 조선의 관군으로 진압할 수 있는 군대 병력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외국군을 끌어들입니다. 청나라와 일본군이죠. 그래서 일어난 그 결과가 뭡니까?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 끝나고 조선의 고종은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간 아간 파천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죠. 지금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여기다가 지금 중국 공안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지금 제2의 청일전쟁, 즉 제2의 중국과 일본 혹은 미국과의 전쟁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니 이 나라 지금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이것도 또 민주당이에요. 김병호 의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드 피해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4대 조공 외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은 과거 냉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몇 천발의 미사일을 한반도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전이 끝나고 화해 분위기가 됐고 한국과 중국은 서로 긴밀한 무역 관계를 이루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수천 발의 미사일을 한반도로 겨냥해서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사드 배치 한 대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중국은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거는 지금 미군의 전략적 방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감나라 콩나라를 하죠?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치에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짓을 왜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건 또 있었죠. 또 민주당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삼성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공개하자고 하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제조 공정을 공개하게 되면요. 영업 기밀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잘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유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공정은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자동차가 됐던 비행기가 됐던 다른 어떤 전자 제품 아니면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 제조 생산 라인을 가져가면요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건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왜 보여달라고 해갖고 보여줬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요구해서 결국 보여주면서 절대 유출시키지 말라 그랬더니 이걸 왜 유출시켰습니까? 중국 보라고 일부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 계열의 그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굉장히 친중적이고 중국의 이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당이 됐으니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송영길 의원. 외국인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해달라는 법을 발의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른 나라에서 언제 이런 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중국은 그렇다면 이걸 합니까? 여기서 말이 외국인 정당 가입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절대 다수는 중국인입니다. 그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중국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법안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들게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로비와 뇌물 이런 것들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왜 송영길 의원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 중국파죠? 친중파. 이 사람은 지금 왜 우리나라 국익에 반한 행동을 하려고 그러죠?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중국에다가 그러한 법안을 만들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법이 한국 일방적으로만 하고 중국은 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법을 왜 만들려 하는 겁니까? 지금 뭐 미국의 제국주의 어쩌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금 왜 중국 애들의 그러한 노골적인 제국주의는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죠? 이러한 거는 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을 주도하고자 하는 민주당은 신제국주의의 끈앞풀 아닙니까? 자, 그리고 중국은 이 한국 내에서 친중파 의원들이 중국을 위해서 온갖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더 가열치게 더 그 두들겨 패죠. 여기도 보시면은 중국의 황구시보에서 한국의 보수 언론들에 대한 국민들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면서 이 민주당의 이런 사드 배치 반대를 하려는 저지하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자 뭐 한국 사람들 뭐 김치 먹고 혼미한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머리 기사를 따면서 신문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아베 수상이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아주 벌떼같이 일어나죠. 민주노총서부터 정교조까지 온갖 난리를 치고 온갖 문제를 다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할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고 국격이라든가 국가의 국익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냉전 이후 지금까지도 중국은 수천 기의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겨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사드 배치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북핵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대응 무기로서 우리도 전술핵 미사일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지금 중국이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데 청와대도 왜 중국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정당 가입을 허용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완전히 중국의 아바타가 돼버립니다. 꼭두각시 정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느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의 그 세탁기라던가 가전제품들 그 관세를 막 미국이 50%막 추가로 붙여서 그 무역법을 하자 우리나라가 그걸 FTO에다가 그 제소해서 승소하고 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제소한다 그러죠.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역에 불이익을 줄 때에는 엄연히 승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스스로 청와대에서 제소를 안 하고 포기했습니다. 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그런데 미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용감하게 대응을 합니까? 이 국제 무역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데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미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중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죠? 이렇게 되면 완전 내로남불이죠.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 굳건히 한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전형적인 반미 친중 행위인데. 그리고 또 무엇을 했느냐? 그 지금 주중 한국 대사죠. 한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당하는 많은 피해는 사드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사업 환경을 잘 모르고 만들어낸 실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대사라면요. 뭐토록 중국에 가 있습니까? 원래 대사는요. 반스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각종 문물,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한국에 보고하는 게 의무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요. 오히려 한국의 상황을 조사해서 중국에 보고하는 거꾸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요. 이 매국자입니다.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친중 정권을 위시한 그 밑에 붙어서 정권의 이익을 받아먹는 정치인,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리고 재계인들을 보면요. 전부 한국의 국익을 회하는 많은 매국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